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향방과 해외 전문가가 분석한 한국 FA-50의 강력한 능력. 2019년 12월 4일 미국 집단 지성 사이트 코라 다니엘 샤즐리. 훈련기 주제 너무 스펙이 높다. 그래서 미국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의 TX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만든 훈련기 T-50 골든 이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에게서 가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당시 고등 제트 훈련기 분야의 베스트셀러였던 BAE 시스템즈의 호크처럼 아음속 위주였던 훈련기 시장 트렌드를 무시하고 왜 T-50은 훈련기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제트기로 개발이 되었을까요? F-16 설계 유전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춘 T-50을 보고 한 외국 공군 장성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페라리는 필요 없다 라는 한마디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T-50 훈련기 개발 사업을 초음속 제트기 기술 도입 사업으로 진행한 이유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들급 이상의 성능을 지닌 다음 단계의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단계가 바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T-50은 훈련기로서는 과도한 성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공 기술 개발 단계로 볼 때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KF-X라는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2019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선정자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초에 이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성능상으로는 대한민국이 만든 T-50의 무장 버전인 FA-50과 중국, 파키스탄 합작인 JF-17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JF-17이 중국 기술을 도입한 A사 레이더와 헬멧 조준 장치, 그리고 중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지닌 블록3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역시 중국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370억대를 내세워 수주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는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FA-50은 경전투기로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고 군수 물류 측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었지만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이 없어 지상 공격기로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350억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외신으로 찾던 중 미국의 집단지성 사이트 쿼라에 관련 소식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 편집장을 역임하며 말레이시아에서 군사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다니엘 샤즐리가 2019년 12월 4일에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의 진행 상황과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점은 시계 외 공중전 능력이 보완되는 FA-50의 블록 20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식적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동영상으로 다루기는 했었지만 교차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100%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군사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다니엘 샤즐리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FA-50의 블록 20로 정보 공개 요구서 RFI를 다시 보냈다는 언급과 더불어 카이가 현재 FA-50의 AIM-120 암람 발사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쿼라에 올라온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임의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자신들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전투기 리스트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 왔었다. 이 리스트에는 평상시에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경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전투기 36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는 옵션으로 구매하게 될지도 모르는 26대까지 더한다면 총 62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두 곳의 전장에서 동시에 교전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접근 방식으로 정보 공개 요구서 RFI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도 저렴한 경제적인 전투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입찰서를 제출한 회사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카이 FA-50. 2. 인도 활 테자스. 3. 파키스탄 중국 합작 JF-17. 4. 러시아 야크 130. 5. 이탈리아 M346FA. 6. 중국 L-15B. 7. 체코 L-39 알바트로스. 입찰한 전투기들 중 가장 우수하면서도 입찰 승리에 가장 가까운 두 경쟁자는 바로 대한민국 FA-50과 파키스탄 중국 합작의 JF-17이다. 내 생각에 체코의 L-39 알바트로스는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전투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말레이시아와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산인 L-15B는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다. 러시아산 야크 130은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FA-50에 비한다면 최대 속도가 9속에 불과해 훨씬 느리고 기술력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도에서 제작한 테자스는 선두주자가 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 사이에 외교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자스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게다가 테자스는 이스라엘 장비를 상당수 장착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 데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탈리아 M346FA는 믿을만한 제트기이지만 대한민국의 FA-50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FA-50과 중국 파키스탄 합작의 JF-17이라는 두 가지 옵션만이 남게 된다. 개인적 의견을 말해보자면 말레이시아의 현재 인프라에 적합하고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 및 군수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보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FA-50이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발표한 공대공 전투가 가능한 암람을 장착한 수출형 FA-50 블락 20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상 공격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이드 와인더와 암람 공대공 미사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하푼 대함 미사일과 같은 기존의 서구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언급된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산 FA-18D 호넷과 영국제 호크 208 및 108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FA-50은 말레이시아 FA-18D 호넷과 비슷한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류와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FA-50 전투기에 대한 지원 물자를 구매할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4개 기업의 정보 요구서 RFI를 다시 발행했다. 말레이시아가 평가하려는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FA-50 블록 20, 중국 파키스탄 합작의 JF-17 블록 3, 인도의 테자스 마크 2, 이탈리아의 M346FA 등이다.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투기들 중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FA-50 블록 20이다. 그들이 FA-50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여기에 FA-50을 다른 기종들보다 앞서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본다. 1. 대한민국은 F-5E 타이거2를 대체하기 위해 FA-50을 2013년부터 60대 도입하여 운용해 왔으며
FA-50은 그 과정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훈련기이다. 20대로 예정된 TA-50 도입까지 합산한다면 도입 분량은 80대 이상입니다. 2. 대한민국의 FA-50 블락 20는 현재 AIM-120 암람 발사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FA-50은 시계외 공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상당한 양의 서구식 항공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FA-50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말레이시아는 추가적으로 다른 무기를 살 필요가 없게 된다. 3. FA-50은 말레이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F-5E 전투기보다 매우 민첩하고 훨씬 더 강력하다. 4. FA-50은 복자식이다. 전투 임무 수행은 물론 고급 훈련 과정까지 수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5. 대부분의 부품은 현재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공급망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6. FA-50의 엔진은 FA-18 엔진의 파생 모델이고 말레이시아가 이미 FA-18D 호넷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을 줄일 수 있고 신규 구매 없이 기존의 지원 시스템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7. 대부분의 항공전자 장비 및 레이더 또한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넷 및 호크 전투기와 유사하므로 유지 관리가 쉽다. 말레이시아 기술자들은 서방 기업들을 통해 FA-50 항공전자장치 및 부품에 대해 훨씬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8. FA-50은 저렴하다. 가격은 약 3,500만 달러, 한화 406억 원이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FA-50을 구매한다면 초기 12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FA-50 비행 중대를 3개 보유하기 위해 24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최근 일반적으로 FA-50의 가격이 300억대 전후로 추정되는 데 비해 400억이 넘는 가격이 책정된 것은 블락 20 업그레이드 및 후속 지원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10. 크기가 작지만 그 덕분에 운영비가 낮게 유지되고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네럴 일렉트로닉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과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전투기 MRCA 프로그램 구매를 연기하고 대신 말레이시아 공군에 의해 제한된 훈련기 겸 경전투기 BAE 시스템 호크 100과 200을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들을 교체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찾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제시한 2055 플랜에 따르면 다목적 전투기 MRCA 2개 비행 중대와 경전투기 LCA 3개 비행 중대로 구성된 총 5개 비행 중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기존의 FA-18 호넷 8대에 중고 호넷 10대를 추가해 완전하게 편제된 비행 중대를 창설하는 동시에 2040년까지 18개의 수호이 30 MKM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목적 전투기의 수요가 급하지 않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경전투기 3개 비행 중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특징들은 일종의 보너스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지상에서 공군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에게 특히 큰 보너스라는 것이다. FA-50은 왕립 말레이시아 공군 RMAF에 도입된 여러 종류의 전투기들 때문에 자원이 쓸모없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 국방계획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골칫거리도 크게 덜어줄 수 있게 된다. 성능 측면에서 볼 때 이탈리아 M346FA는 4개 경쟁 기종 중 유일하게 쌍발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사용하는 호크 208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매우 민첩한 전투기이다. 하지만 나머지 경쟁 3기종에 비하면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M346은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종으로 말레이시아 공군이 사용하는 호크와 호넷이 장착하는 무기가 호환된다는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M346FA의 엔진은 허니웰 F124로
다른 기종들과 급이 다르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FA-18CD 호넷을 운용하면서 GE 엔진이 얼마나 신뢰성 높고 믿을 수 있는 엔진인지를 알게 되었다. 허니웰 F124는 엔진 하나 출력이 6,250파운드로 쌍발 엔진 출력 12,500파운드입니다. FA-50은 단발 엔진인 F404GE102 엔진이지만 출력이 무려 17,775파운드죠. 대한민국 FA-50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살펴보면 공격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모델이 블록10이고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 장착에 주안점을 둔 모델이 블록20이다. 이러한 FA-50의 업그레이드 모델들은 말레이시아 공군 병력 구조상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계 외 공중전 능력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왕립 공군은 퇴역 연령에 달한 많은 수의 노스롭 F5E 타이거 2 교체를 목표로 대한민국 공군의 의뢰로 개발된 FA-50의 성능 요건을 치밀하게 검토해왔다. 최근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F5E들을 퇴역시킨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의 F5E 교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말레이시아 역시 F5E보다 덩치는 작지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우수한 성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경전투기 FA-50의 엔진인 F404G102는 말레이시아가 운용 중인 다목적 전투기 FA-18 호넷의 F404G402 엔진과 유사하기 때문에 퇴역한 F5E를 대신해 FA-50이 도입되어 두 기종이 보조를 맞추게 된다면 이는 엔진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엔진 유지 보수 비용을 전반적으로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레이시아 공군은 인식하게 된 것이다. AIM-7 스패로우, AIM-9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등 현재 FA-18D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존 미국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게 있어 카이가 개발 중인 FA-50의 블록20는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FA-50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공대지 무기들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중국, 파키스탄 합작의 JF-17이나 인도의 테자스를 구매할 경우 전투기에 이러한 무기들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투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파키스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이집트와 티니지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JF-17 블락3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3 모델은 A사 레이더와 헬멧 조준 장치 그리고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들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전에 미그-29를 운용하면서 여러가지 불편함과 좋지 못한 사례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공군은 러시아의 미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그의 엔진을 장착한 JF-17이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만약 말레이시아가 오늘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경전투기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내 생각에는 서구의 항공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대한민국의 FA-50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FA-50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FA-18 호넷이 사용하는 무기 중 일부를 공유할 수 있어 무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수 비용을 줄이고 보다 더 싼 단가에 훨씬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게다가 이 한국 전투기는 호넷과 비슷한 엔진을 사용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전에 F5E 전투기를 통해 호넷의 엔진을 만드는 GE와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약점, 망설임과 계획성의 부족. 해외 방산업체들은 지난 10년간 말레이시아의 방위산업 시장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으며 급기야 말레이시아 시장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느끼는 단계까지 왔다. 이웃 나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동안 말레이시아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 무기 수입을 거부해왔고
그 결과 말 그대로 주변 국가의 봉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보다 국방력이 떨어지는 주변 나라로는 필리핀 정도가 있을 뿐이며 이런 전략적인 사고와 국방 계획의 부재로 인해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말레이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말레이시아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단 12대의 경전투기만 구매하고 말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분산해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36대의 전투기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구매해야만 유닛별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를 가장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의 부족이다. 지금까지 2019년 12월 4일 미국 집단지성 사이트 쿼라에 올라온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 관련 정보와 FA-50이 공대공 능력까지 갖춘 블록 20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소식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자료 조사에 따르면 공군 일선에서는 가동률이 90%에 가깝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FA-50을 100대에서 120대 정도 운용하고 싶어 하지만 합참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국방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전투기의 숫자가 420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F-35 60대, KF-X를 300대 정도 운용하려면 FA-50의 운용 숫자가 현재 수준인 60대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합참의 입장에서는 로우급에 해당하는 FA-50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것도 맞득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 버전의 FA-50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죠. 전투기 같지 않은 전투기라고 FA-50을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FA-50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도 그 점을 충분히 높이 사고 있다는 점은 원문을 통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무위키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갖춘 FA-50 블록 20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 기종인 미그-29 펄크런과의 공중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지금보다 유닛 가격을 더 낮추려면 더 많은 숫자를 양산해서 수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 눈앞의 이익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파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2,500대 이상 팔린 미국의 중고 F-16CD의 가격은 무려 220억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 샤즐리가 이전에 쓴 글에서 지적한 적이 있지만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중고 F-16CD를 도입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각종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FA-50 블록 20보다 결코 싸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F-16이라도 최신 사양인 F-16B의 대당 가격은 1,46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겪은 사례처럼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군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인도네시아는 그 이후 무기 수입 경로를 다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겼던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점점 환영받아온 이면에는 무기 성능 이외에도 이러한 국제정치 및 종교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그만큼 기술 이전이라는 당근과 효과적인 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력을 잘 활용해야 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